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미국 주가가 좀 내렸는데요. 테슬라는 오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항상 연초가 가장 싸다. 보유자의 영역으로 나아가라. 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인고의 세월은 깁니다. 하지만 수확은 짧아요. 그러니까 버텨야 된다. 이 의견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기가 상하이 1월 인도량이 역대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광고를 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기가 베를린 연간 맥스 캐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 테슬라 목표가를 상향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또 재밌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서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뤄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미국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치주들이 많이 포함된 다우지수는 0.5% 정도 빠졌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보합권. 자, 장 초기에는 상승하는 흐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장막판에 좀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그냥 보합권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우려가 고조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원유 가격이 지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WTI 원유 가격이 오늘 95불 정도 해서 2% 정도 전일 대비 올랐고요. 자, 1년간의 흐름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금일 에너지주 엑슨모빌 같은 주식들은 오늘 하락을 했어요. 자, 원유 가격과 오늘 좀 디커플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나스닥이 오늘 그 상대적으로 선정했으니까 다 테슬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엔비디아 등 기술주는 오늘 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주가 상승을 했지만 또 미국 국채 금리는 오늘 2.68% 정도 올라서 다시 2%대 이상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당연히 이런 전쟁 우려와 함께 자, 은행, 자, 연방은행 총재들의 금리 관련 매파적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라는 분께서 계속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죠. 7월까지 금리 한 1% 그러니까 10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파적 발언으로 자, 오늘도 주가가 좀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맵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주식 오늘 유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자,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오늘 가치주의 대표적인 주자라 할 수 있겠죠. 금융주들도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아마존, 구글, 디즈니, 넷플릭스, 엔비디아, AMD.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기술주 섹터들이 오늘 좋았고요. 오늘 헬스케어 쪽도 좋지 않은 모습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갈피를 잡기 힘든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생명선 121선은 지금 15,066포인트 정도고요. 이 녹색선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선 아래에서는 자, 위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쌍봉을 찍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라 기술적 흐름으로는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다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매파적 발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 위로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요. 지금이 거의 이제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 보면은 자, 2020년 2년 전이죠. 2년 전 3월 코로나 상황과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와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지금 찬스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항상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도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데 그래도 주봉상 120 주봉이 놓여 있는 이 녹색 선이죠. 한 12,155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자,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테슬라 주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오늘 1.83%나 올라서 오늘 875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좁은 박스권을 제가 보이고 있다 했죠. 850에서 약 한 950불 사이에 한 100불 정도의 갭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박스권이 좁아진다는 거는 힘겨루기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 위든 아래도 한 번 더 방향성을 좀 모색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테슬라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로 봐도 지금 이렇게 스토캐스틱상 하단에 와 있으니까 자,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서 매수할 구간이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연초에 또 이렇게 밴드를 제시를 했었고, 자, 테슬라는 실적 성장주이니까 당연히 연초가 가장 싸다고 있죠. 연초에 사면은 자, 연말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테슬라 주식이고, 제가 뭐 1월 1일 자, 새해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저점 850불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850불 이하로 떨어지면 금세 850불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테슬라 주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1월과 5월 사이에 다양한 우려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주가가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850에서 700불 자, 사이도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자, 이 구간에선 집중적으로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시라 제가 이렇게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주가는 당연히 1200불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850불에 사서 1200불 이상만 가져가더라도 30% 넘게 수익이 납니다. 아주 지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테슬라의 가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850에서 700불 사이에는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시라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뭐 1400에서 1500불 사이 보지 않겠냐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평생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근로소득만으로는 경제적 자유 쟁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무조건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사업이라고 했어요. 지금같이 상황이 악화된다고 해서 털고 나가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항상 사업 생각뿐이시죠. 자, 월화수목 금금금 일할 수밖에 없는 게 사업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주식 투자는 상당히 편하죠, 그죠? 자, 공부만 하시고 뭐 버튼만 누를 줄 아시면 주식 투자 할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자기 사업보다 편하고 수익률도 훨씬 높을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 자신의 마인드만 잘 가다듬고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식 투자라는 게 평생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인고의 세월이 상당히 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어느 정도 BEP라고 하죠. 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자신의 사업이 자신이 투여한 그런 자본 대비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투하 자본 대비 수익을 보는 순간이죠. 자, 이런 테슬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테슬라 주식의 거의 근 10년간의 흐름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보시면 5년 10개월간이나 횡보를 했어요. 2014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테슬라 주가가 36불에서 75불 사이를 횡보를 하다가 2019년에 테슬라 기업이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했죠. 흑자 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테슬라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아, 전기차로도 흑자가 이렇게 많이 낼 수 있구나. 그런데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니까 투자를 많이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스카이로 마케팅 했습니다. 그러니까 20개월간 25배 상승했어요. 2019년 말부터 자 2021년 초까지 900불 오를 때까지 자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예요. 25배나. 자 이렇게 인고의 세월 5년 10개월간을 버티신 분은 자, 잔 20개월 만에 25배 상승 바로 인생 역전인 거죠. 자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고의 세월을 버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고의 세월을 버티는 방법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같이 주식시장이 어지러운 주식시장 힘든 주식시장 자 명상이 필요하겠죠. 되도록 주가를 뭐 안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직 주식 수를 많이 모으지 못하신 분들은 주가를 보면서 지금 같은 순간은 주식을 모아 가셔야 되고 주식을 어느 정도 많이 모으셨다. 뭐 주식을 뭐 1억에서 2억, 뭐 2억 이상 모으셨다 하면은 이제 자 10년 정도 보유하면은 충분히 경제적 자유 쟁취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뭐 10년 뒤에 10배 정도 올라 있겠죠. 그러면 2억 투자한 게 20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순간부터는 그냥 이제 명상에 돌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테슬라 주식 한 2억 정도까지 모았다. 그러면 이제 명상을 시작하시는 거고, 동요하지 않은 무멘탈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오려면요. 먼저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는 어떤 한 자산의 수익률이 100%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2배가 오른 거예요. 2억을 투자하신 분이 2억의 수익이 나서 4억이 되신 거죠. 자, 그때부터는 상당히 이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이미 나는 100% 수익을 확보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오를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떠한 것에도 동요하지 않게 돼요. 그 수익률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좀 떨어져도 뭐 한 3, 40% 테슬라가 한 번에 떨어질 수 있죠. 그럼 100% 수익 났으니까 3, 40% 떨어지면 그래도 한 5, 60% 소익이 나 있는 거죠. 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연초에 주식을 잘 모으셔가지고 일단은 한 40에서 50% 수익까지도 가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40에서 50% 수익 나도 기분이 좋죠. 그러면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들어가실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100%까지도 한번 가보시라. 자, 지금의 100%면 테슬라가 한 1600불 뭐 이 정도 되겠죠. 1600불 뭐 올해나 내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1년 안에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보유자 영역이다. 지금 사시면.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아가실 수 있다. 그래서 보유자 영역으로 나아가면은 동요하지 않는 문멘탈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인고의 세월을 버텨서 향후 10년 동안에 이 정도의 상승을 자, 가져가서 경제적 자유 쟁취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찬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쟁은 정말 슬프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 경제적 자유를 쟁취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 이런 상황을 충분히 그래도 이용하실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가치는 하나도 바뀐 게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테슬라 제가 관련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스 포터라는 테슬라 전문 애널리스트가 계시죠. 이분이 또 목표가를 상향시켰어요. 지속해서 이렇게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요. 기존의 1300불에서 1350불 정도로 상향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목표로 보고 있는 테슬라 주가는요, 한 1469불 정도 됩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제 10K 애뉴얼 레포트가 나왔죠. 애뉴얼 레포트를 보니까 테슬라의 뭐 마진 상승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더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죠. 자, 알렉스 포터는요, 팁 랭크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를 평가하는 그런 업체죠. 자, 7,789명 중에 315등이라는 상당히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이분의 성적이 되게 투자 성과가 좋기 때문이죠. 한번 믿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가격은 올해 내에 제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저도 개런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기가 상하이 1월 인도량이 한 6만 대 정도로 지금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기가 상하이의 이제 파킹 랏이죠. 지금 인도하기 전에 공장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빼곡빼곡 쌓여 있죠. 기가 상하이의 1월 매출은요, 약 59,845대 6만 대였습니다. 전년 대비 286%나 증가하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이 중에 수출은 4만 대, 로컬 판매는 19,000대 정도 됩니다. 자, 한 6만 대라고 할게요. 1월 매출 6만 대가요. 자, 기가 상하이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달이라고 합니다. 2021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마지막으로 7만 대를 기록하고 자, 두 번째로 높은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연말에 출고 수량이 많죠. 그리고 연초에 특히 1월 달은 출고 수량이 적은 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달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기가 상하이가 하루에 약 2,000대 정도 차량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0대 곱하기 365일 하면은 연간 캐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 기가 상하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가 상하이만 봤을 때 73만 대 정도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작년에 기가 상하이가 50만 대 정도 인도를 했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캐파가 23만 대 정도 늘어났다. 상당히 지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 기가 상하이만 73만 대고 프리몬트는 한 60만 대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두 개만 합쳤을 때도 벌써 130만 대다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자,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에서 올해 약 한 10만 대에서 15만 대만 뽑아줘도 거의 뭐 170만 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가 상하이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테슬라 주가는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기가 상하이 모델 Y 생산에 많이 달려 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아무튼 기가 상하이가 자, 테슬라 주가에 큰 캐털리스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월에 니오, 자, 중국의 로컬 업체죠. 자, 중국의 공장이 있는 니오, 자, 9,652대 차량을 인도를 했고, 샤오팽이죠, 엑스팽, 13,000대 정도 차량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친구들이랑 비교해보면 테슬라가 지금 6만 대를 납품했으니까 훨씬 더 많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로컬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에 자, 한 개, 1개 공장이죠. 상하이 공장
수량에도 크게 못 미치는 지금 차량 숫자를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PCA, 자 중국의 협회죠. 자동차 관련된 협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이 1월에 211만 대로 나왔다고 해요. 전체 다. 그럼 1년 전보다 4.5% 감소한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1월 전체 판매량은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요. 테슬라는 자 전년 대비 286%나 성장하는 엄청난 지금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또 중국의 설날이 또 끼어있던 달이 바로 1월과 2월이죠. 근데 이제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중국의 휴일이 7일이 있었는데요. 자, 1월 31일부터 2월 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에는 딱 하루만 쉬었던 거죠. 2월에는 또 날짜도 짧고 쉬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2월은 좀 전반적으로 숫자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게리 블랙 잘 아시죠? 자, 테슬라 광고를 해야 된다. 테슬라 PR을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좀 광고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좀 노선을 좀 바꿨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틀 전인가요? 하루 전인가요? 2월 14일에 미국 프로 미식 축구 게임이죠. 자, 슈퍼볼 게임 결승전이죠. 프로 미식 축구의 결승전 슈퍼볼 게임인데, 자, 광고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중간중간 그리고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비싼 광고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광고가 30초당 78억 원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초당이요. 2억 6천만 원짜리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광고비가 비싸냐면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는요. 정말 그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경쟁의 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기아 광고고요. 이건 GM, 이제 BMW 광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광고비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홍보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 많은 기업들이 슈퍼볼 게임에 광고를 넣고 싶어 합니다. 자, 이번에는 EV 광고들이 줄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광고가 거의 도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대부분 보면요. 게임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뭐 히어로 이렇게 히어로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광고를 많이 찍었어요. 좀 유치하지만 어쨌든 좀 재밌게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광고를 게리 블랙이 하나하나씩 다 보고 좀 평가를 내렸는데 좀 유치하다는 거예요. 좀 유치하고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는 광고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자, 이런 IC 업체들, 내연기관 업체들, 레거시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레거시 업체들이 광고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비싼 돈을 주고 자,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리 블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clearly doesn't need to advertise. 그러니까 테슬라는 명백히 광고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론 머스크가 너무 인기가 많다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는 7,400만 명이나 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7,400명, 400만 명. 자,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2,400만 명이 많은 팔로워를 가진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내는 트윗이라든지 SNS가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전기차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 일론 머스크의 팔로워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7,400만 명이라니까. 그리고 테슬라는 광고를 안 해도 유튜브에서 상당히 광고를 많이 해줍니다. 자, 유튜브, 구글에서 해준다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이 해준다는 거죠. 자, 유튜버들이 테슬라의 성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광고를 안 해도 자, 높은 마진율과 지속적인 오더, 지속적인 판매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 게리 블랙의 심경의 변화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PR은 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테슬라에 대한 또 안 좋은 얘기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팬이 많으면은 안티도 많은 게 바로 자, 인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티 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 다루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PR팀은 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자, PR팀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연기관 업체들이 전기차 광고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거는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나쁜 건 아닙니다. 자, 레거시 업체들의 EV 광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EV 침투율은 올라가겠죠. 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내연기관차, 뭐 볼보라든지 GM이라든지 폭스바겐 그리고 포드 이런 업체들이 계속 전기차 광고만을 내보내면 아, 이제 전기차를 살 때가 됐구나. 전기차 시대가 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전기차를 사려고 할 겁니다. 사려고 하려면 이제 차가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죠. 자, 차가 뭐 4, 5천만 원은 최소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전기차를 살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유튜브 비디오를 보게 되겠죠. 자,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 어떤 차를 사게 되겠습니까? 자, 테슬라를 사게 된다는 거죠. 자, 엄청나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역시 본질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뭐 히어로를 쓰든 게임을 쓰든 광고를 하더라도 자, 좋은 제품, 자, 가장 안정적인, 안전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고 간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 테슬라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방송이 길어져서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모델 Y도 주문했다는 얘기, 그리고 모델 Y가 포르쉐 마칸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얘기, 뭐 이런 거 얘기를 더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